주식시장에서 3류와 2류와 1류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그들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나스닥의 폭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속적인 빅테크 기업의 헛발질로 인해서 기술주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아무리 애플과 아마존이라도 별 수 없겠지라는 심리가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본장에서 3%나 하락을 했고 아마존은 4%까지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본장의 하락은 애프터장을 위한 전초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간단한 시황만 알아보고 바로 중요했던 실적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GDP 3분기 성장률은 2.6%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던 미국 시장이 3분기에는 분발해줬습니다. 연준을 포함한 여러 주요 인사들이 부르짖고 있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말과 달리 미국 경제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9월 내구재 주문지표입니다. 내구재 주문은 전망치보다는 낮았지만 7월에 잠깐 하락한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1.7만으로 전망치보다는 약간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꽤 낮은 수준으로 미국은 아직까지는 거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탄탄한 고용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연준의 의도대로 완전히 침체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와 고용시장은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의 경기가 아직은 괜찮다는 경제지표들이 나오면 연준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시장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의 하락은 메타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가이던스가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시장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도 위험하다고 걱정했었는데요. 그게 딱 들어맞았죠. 가장 먼저 시가총액 1위 애플의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전반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죠. 특히 총 매출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8.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프터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매출을 세세하게 좀 뜯어봐야 합니다. 우선 가장 작은 비중의 매출을 차지하는 아이패드의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13%가 낮아지고 이번에 71.7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79.4억 달러보다 낮아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애플의 가장 큰 주력 아이템은 아이폰입니다. 매출을 보면 아이폰이 426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매출도 올랐는데 뭐가 문제일까? 우선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동안 아이폰의 매출 성장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작년 1분기를 제외하고 거의 평균적으로 50%씩 상승을 해왔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평균 7%의 매출 상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쟁, 금리 인상, 공급망 악화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을 얻어맞으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력 산업이 약화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반가운 일이 아니죠. 애플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유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애프터장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슈를 보겠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4위의 아마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존도 메타와 마찬가지로 어닝도 어닝이지만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2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세 자릿수였던 주가가 결국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선 어닝을 살펴보면 주당 순이익은 28센트 그리고 매출은 1271억 달러로 전망치보다는 낮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48.5억 달러 대비해서 25.3억 달러가 나오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AWS, 아마존 웹서비스가 205억 달러로 이마저도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습니다. 애프터장의 폭락을 이끌었던 가이던스를 한번 보자면 아마존은 4분기 가이던스를 1400에서
148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매출 증가율이 최대 8% 정도에 그칠 수준입니다. 이것이 시장 전망치인 1550억 달러보다 훨씬 적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4분기는 땡스기빙 데이,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어마어마하게 쇼핑을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발표 직후에는 마이너스 20% 가까이 떨어졌던 주가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는 약 13% 정도까지 어찌저찌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여러분들께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기사에 따르면 약 650조 원입니다. 지금 환율로 따져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4,550억 달러인데요. 올해만 7개의 빅테크 기업에서 날아간 시가총액은 얼마인 줄 짐작이 가시나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에 따르면 3조 달러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연간 예산의 7배가 1년 동안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누면 한 회사당 우리나라 예산만큼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4개 회사에서는 각각 이미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은 망하지 않았죠. 망할 것 같다는 걱정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회사들의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들은 힘든 시기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망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 빅테크 회사들이 편입되어 있는 지수인 나스닥은요, 분명히 하락을 꽤나 할 수는 있지만 역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3류와 2류와 1류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그들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폭락장에서 3류는 폭락이 무서워서 주식을 팔 것입니다. 2류는 더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저점이 오기까지를 지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1류는 얼마가 더 떨어지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를 믿고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조급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3류는 말할 것도 없고 2류는 저점을 찾아 고점에서 팔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단기적인 수익에만 욕심을 냅니다. 3류와 2류의 눈에는 1류의 모습이 정말 멍청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1류가 바라보는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수들은 그저 일부만 볼 뿐이고 고수는 한두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서 바라봅니다. 제가 20년 넘게 보고 있는 만화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을 보면 하수들의 눈에는 그저 두 사람이 눈싸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초절정 고수들은 이미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수한 기의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수들은 고수들의 움직임과 기운을 읽을 수 없고 다가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류와 2류는 1류의 느긋함과 확신에 찬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락론자들이 너네는 멍청이야 라고 비난을 하건 시장에서 모든 것들이 비관적인 지표를 가리키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인류 고수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시간이라는 무기를 믿으면서 전부 다 무시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시간은 우리 편이고 미래에는 2류, 3류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류를 넘어선 초인류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